네, 7월 1일 마켓 투데이 시작할 텐데 전에 미증시도 상승했죠. 그래서 판테이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보시면 뭐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마이크론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 기타 카테고리에 있는 주식들에게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다시 돼지 삼형제 중에 첫째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1.9%가량 1.87인가 88인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S&P가 두 번째 1.54 그리고 다우는 어제 보잉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0.85 그래서 제일 약한 모습 이렇게 보였었고 그 다음 4개에서 한 5개 정도 어제 이슈가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먼저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이슈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개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제 하원 청문회가 있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30분에 그 청문회에서 문호신하고 파월 나오기 전에 그 파우치라는 그 닥터가 나와서 그 알레르기랑 무슨 박사래요. 최근 코로나 요거를 지금 이끌고 있는 질병본부의 그 헤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효과적인 백신이 내년 초에는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존슨존슨 이런 제약바이오 얘네들도 또 이것 때문에 또 올라가고 그래서 나스닥이 여러분 그 물론 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제일 크지만 이 제약바이오의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큰 폭을 상승할 수 있었던 걸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이제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나왔는데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승인이 날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조금 더 유의됐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금지하고 그 다음에 3분기 배당은 2분기 배당했던 거를 상한선으로 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당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금융주들도 반등을 했고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어제는 그 마이크론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도 3.24% 그 다음에 AMD 4.63 인텔이 2.68 그래서 계속 동방강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7% 상승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우치 소장의 그 내년 초 백신 발언 이거 나오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3.19 그 다음에 모더나 저번에 뭐 자기네들이 백신 개발했냐 안 했냐 했던 그 모더나가 3.43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저세상 주식이라고 요새 하는 테슬라도요 어제 7%가량 종가 형성을 해서 끝났는데 뭐 얘는 한번 올랐다 하면 7에서 10%예요. 아무튼 어제 7%에서 이번 주 2분기 판매량을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뭐 잘 나올 거다 양호하게 나올 거다 이런 시사를 하면서 그런 결과치를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어제 발표가 됐던 CB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살짝 고개를 지금 들죠. 얘가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뽑혀요. 왜 그러냐면 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 소비 관련 지표 중에는 고용하고 이제 소매 판매 다음으로 한 세 번째 정도 우리가 별점 줄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조금 뜯어보면 일단은 결과치 자체는 전월에 85.9 그다음에 예상치가 90이었는데 98.1로 발표하면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 현재 여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여건이 68.4에서 86.6 그 다음에 기대지수 같은 경우는 97.6에서 106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용 중심의 질문이 많은 서베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고용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소비자들이 풍부하게 지금 상승을 했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또 내일 고용 발표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유입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 소비자들이 향후 고용에 대한 이런 거를 좋게 본다는 거는 어쨌든 내일 있을 고용 보고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러한 게 시장에 좀 많이 전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16.5에서 20.8로 증가를 했고 반면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0%에서 23.8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체감적으로도 느끼기에 지금 어찌됐든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보잉 때문에 다우가 어제 제일 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잉이 어제 한 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노르웨이 셔틀의 잔존한 항공기 주문량이 취소가 됐습니다. 97대가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항공기 리스 업체인 BOC 에비에이션이라는 뭐 업체가 있나봐요. 근데 여기서도 737 맥스 항공기 30대 중은 취소했고 나머지 항공기 인도도 연기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 수요 공급에서 이제 수요가 지금 보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루 천당 갔다 하루 지옥 갔다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보잉이 사실은 여러분 다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다우는 S&P처럼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산수평균 가중평식이라서 주가가 높은 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S&P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높다고 해서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진 않아요. 시가총액이 많이 끼치는 거지. 근데 보잉은 이게 집계 방식이 달라요. 주가가 높으면 높은 만큼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보잉이 지금 130달러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잉이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단가가 굉장히 좀 비싼 측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보잉 때문에 다우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 증시를 얘기할 때 S&P를 쓰는 이유가 S&P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래서 S&P를 많이 쓰는 거예요. 대표주를. 그 다음에 골드가 여러분 어제 이게 보시면 이게 골드 스팟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1800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이거 방송하기 바로 전에 캡처한 1783인데 18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골드가 막 1900 돌파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이후로 근 한 8년 9년 만에 다시 1800 고지를 점령을 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뭐 어제 제가 돈터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가장 트레이딩하기 좋은 거는 골드죠. 골드.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점, 그 다음에 조정이 지금 가격 조정이 꽤나 나와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진입 시점 자체를 잡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골드가 트레이딩하기는 가장 좀 편안한 종목 중에 하나였다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찌됐든 경기 지표들은 그게 5월이든 6월이든 그러니까 2차 웨이브가 나오기 이전 지표든 뭐든 간에 지금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재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돈을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 웨이브는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양방으로 지금 골드를 반영해서 눌리면 올라가. 아무튼 뭐 어쨌든 조정은 오겠죠. 조정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그 하원 청문회에서 사실은 문훈 씨는 굉장히 좀 도비시한 발언을 계속했지만 파월은 그렇지 않았어요. 파월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어떤 거 얘기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안 따왔는데 그냥 지금 한번 봅시다.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문훈 씨는 계속 뭐 우리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월은 그러니까 회사채 매입하는 거 더 늘릴 생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금융시장이 최근에 너무 과열된 것들을 속도 조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느껴집니다만 시장은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로 그냥 땡겨버렸다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논조로 이제 파월은 그닥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톤 자체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호재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어제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차트로 가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장 초반에 딱 움직이는 거 봤으면 이거는 종가 고가 가겠구나 라고 좀 우리가 눈치를 빨리 깠어야 되는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5분봉인데 어제 장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장 시작하고 나서 위로 디릿다 땡기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청문회 나오면서 약간 조금 눌렸다가 이제 가는 건데 어제 그 장중에 호가창을 계속 들여다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멍 잡고 있을 때는 저는 호가창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제 거래도 많이 없었고요. 사실 그 다음에 굉장히 속도가 느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제 1분봉으로 보면 뭔가 움직인 것 같지만 이럴 때는 웬만하면 그냥 종가 고가야. 어저께 이거 조금 밀릴 때 그냥 쳐버리고 저는 나왔는데 일봉을 보면 지금 또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이거 여러분 위로 봐야 됩니다. 또 위로 봐야 되고 1500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어쨌든 저녁에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ISM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ISM 있고 내일 바로 또 금요일날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고용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좋게 나오면서 해석 자체를 해버리면 이거 1500 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번 주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아래 아니다. 위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요새. 그 다음에 통화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 청문회 발표 나고 뭐 이거저거 하면서 약세를 보이는데 어쨌든 팬데믹 이후에 지금 통화시장의 큰 흐름은 어떠냐면 지수가 밀리고 안 좋으면 달러에 들어와요 매수세가. 근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호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이면 유로 올라가고 달러는 내려옵니다. 달러가 내려온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가 지금 밖으로 빠지면서 이게 이제 이머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로 뿌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수렴으로 봐야 되거든. 여러분 일봉으로 보면 이거 수렴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만 보면 사실 단기 추세는 여기서 아래로 꽂는 것보다는 위로 3파동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예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래든 위든 방향성 나오는 거 보고 그 뒤에 풀백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요 단기적이니까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 나오고 요 흐름만 보면 요거는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유리한 그런 패턴이다. 1, 2, 3 이 플래그 이거 근데 수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도 1500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통화시장이랑 맞물려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일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분 나스닥이랑 거의 차트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죠. 공급 사이드가 지금 안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확진자는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 셧다운은 안 하죠. 여러분 수요를 볼 때 어찌됐든 우리는 코로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 추이를 봐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게 이 무역이 재개되고 셧다운을 다시 하느냐 마냐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봐야 될 텐데, 그래야겠죠. 셧다운 다시 하면 사람들이 또 이동이 제한될 거 아니야. 이동이 제한되면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 뭐 차 몰고 나갈 일이 있겠어.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든 2차 웨이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의 상황이 달라진 건 뭐냐면 셧다운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망자 자체는 지금 확진자 증가 속도랑 똑같이 지금 연동해서 가지 않고, 그 사망자는 계속해서 어찌됐든 관리가 된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을 보면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위쪽에서 지금 고가 놀이를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대장인 지금 나스닥, 위험자산이면 대표적으로 지수죠. 근데 그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 중에서도 성장주 이런 것들과 같이 오일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은 오히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편한 시장이에요. 대응하기 편한 시장이고, 대신에 이제 장중에 이렇게 거래하시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장중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이게 원래 상승장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변동성 장이 원래 장중 트레이딩이 굉장히 빡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롱장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숏장에서 돈 버는 건 웬만하면 다 벌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롱장에서 잘 버텨갖고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하고 이제 롱장에서 잘 먹는 사람들이 진짜 원래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롱장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뭐 안 보이면 쉬는 것도 답이고, 오늘 하루도 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위쪽으로 열어놔야 된다. 요거는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제가 오늘 마켓 인사이트, 아침에 하는 건 이제 마켓 투데이고 저녁에 하는 건 마켓 인사이트인데, 마켓 인사이트에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 정리해서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8시에 다시 보시죠.